안녕하세요. 자, 색다른 경복궁. 오늘의 주제는 근정전 별을 뿌려놓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오늘은 근정전을 둘러싸고 있는 조각들과 그 다음에 도대체 근정전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들여다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정전을 보면 수많은 상상의 동물들이 마치 근정전을 수호하듯이 둘러싸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남쪽 계단을 따라 올라가게 되면 계단 중간에서 이렇게 생긴 동물을 만납니다. 자, 이것은 말입니다. 말. 너무너무 귀엽게 생겼죠. 삼고머리에. 자, 왜 말이 여기 있을까요? 말은 남쪽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남쪽 문의 이름을 다른 말로는 오문, 말 오자를 써서 오문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지금도 중국의 자금성에 가면 남쪽 문의 이름이 오문이에요. 오문. 자, 말은 남쪽을 상징합니다. 그럼 북쪽은 뭐가 상징할까요? 북쪽은 쥐죠. 쥐. 그래서 우리가 남북간해선을 쥐 자자와 말 오자를 써서 쭉 이으면은 자오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오선. 말과 쥐의 선 이런 뜻입니다. 자, 시간으로는 뭐죠? 말은 한낮을 상징하죠. 정오. 자, 쥐는 뭡니까? 한밤중을 상징합니다. 자정. 그렇죠. 자, 말과 쥐. 자, 옛날 사람들은 남쪽에서 부는 바람, 남풍이죠. 자, 남풍을 다른 말로 말바람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말바람. 말바람 빨리 하면 어떻게 되죠? 말바람, 말바람, 마파람, 마파람. 옛날에는 남풍이 불면 비가 내렸대요. 그러니까 꽃게가 뭘 먹으려고 싹 눈을 내밀었는데 남풍이 싹 부니까 뭡니까? 물이 들어온 줄 알고 눈을 쏙 감추죠. 마파람에 개눈 감추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사용해 왔던 이런 속담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말은 무슨 쪽? 남쪽을 상징합니다. 자, 이 이야기로부터 자, 근정전에 있는 여러 가지 조각들의 자기 역할과 그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옛날 사람들은 임금을 별 중에 별에다 비교했습니다. 자, 별 중에 넘버원 별이 뭘까요? 움직이지도 않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별. 그것은 바로 북극성입니다. 북극성. 그래서 임금이 되는 걸 뭐라 그러죠? 등극한다고 하죠. 그게 뭡니까? 북극성에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등극. 그래서 옛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저 밤하늘에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중요한 별들이 7개씩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뭐죠? 7, 4, 28.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저 밤하늘에는 가운데 북성을 중심으로 중요한 별 28개가 밤하늘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통금을 알리는 종 몇 번 치죠? 28번 치는 거죠. 자, 우리가 통금을 할 때 28번 종을 친다는 얘기는 바로 이제부터는 별들의 세상, 밤은 별들의 세상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 뭐예요? 별을 떠올렸던 겁니다. 별. 자, 이 모양이 뭐랑 같으세요? 가운데 북성을 중심으로 28개의 별이 돌아가고 있는 것. 바로 윷놀이 말판입니다. 자, 윷놀이 말판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북성을 중심으로 28개의 별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초에 모여서 윷놀이를 하는 이유는 야, 돈 좀 나눠 갖자. 뭐 맛있는 것 좀 사 먹자. 이래서 윷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한 해의 별을 다 돌아봄으로 인해서 연초에 내 운이 어떤가, 올해 운이 어떤가 이렇게 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왜? 옛날엔 다 누구나 자기 별이 하늘에 있었어요. 다 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안 믿기세요? 별에서 온 매니저만 자기 별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나랑 연결되는 저 하늘의 별을 뭐라고 불렀냐면 바로 직접 연결되니까 직성 이렇게 불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잘 안 되면 뭐라 그러죠? 직성이 안 풀리죠. 직성이 풀릴 때까지 누구 두들겨 패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별과 관련된 얘기. 나랑 연결된 별. 그러니까 저 소중한 별을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해요? 밤에 잘 지켜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바로 과거에 우리가 숙직이라고 불렀던 숙직. 숙직은 밤하늘의 별을 지키는 일이었던 거예요. 다 이렇게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내고 지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별을 잘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10,000원짜리 뒤에 보면은 뒷면에 천상열차 분야지도 각석이라고 하는 별자리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 북극성을 중심으로 28개의 별이 돌아가고 있는 하늘. 옛사람들은 그랬을 때 동서남북에 있는 별들의 대장을 동쪽을 청룡, 서쪽을 백호, 남쪽을 주작, 북쪽을 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사신이라고 부르는 이 사신들이 밤하늘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들을 그대로 땅에 구현해 놓은 것이 바로 근정전에 있는 조각들이죠. 그래서 임금을 상징하는, 북성이 내려와서 임금을 상징하니까 그들이 가운데 앉아 계시고, 그리고 뭡니까? 동쪽에 청룡, 서쪽에 백호, 남쪽에 주작, 북쪽에 현무를 배치했죠. 그리고 시간을 나타내는 동물들. 자, 낮은 말, 밤은 쥐, 그리고 아침은 토끼, 그 다음에 저녁은 닭. 자, 이렇게 배치하고 나니까 뭡니까? 시간과 공간의 중심에 누가 계세요? 임금이 계시는 거죠. 자, 임금은 시간과 공간 모든 것을 관장하는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28개의 별들을 그 중에 몇 개씩 뽑아서 이렇게 뿌려놓은 거죠. 이것이 근정전을 둘러싼 조각들입니다. 즉, 임금은 하늘로부터 천명을 받아서 임금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늘의 권한이 이대로 땅에 구현되어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한 것이 근정전입니다. 그리고 근정전과 그 주변의 조각들이죠. 이제 좀 달리 보이실까요? 자, 이렇게 근정전과 그 주변의 조각들을 별로 이해한 것은 그저 단순한 저의 주장이 아니라 경복궁 중건 당시의 기록이 그동안은 오랫동안 우리에게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일본에 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 기록, 그 영건일기라고 부르는 그 기록이 발견이 돼서 보니까 이 조각조각 하나하나를 전부 다 별자리의 이름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여기 이것은 뭐 12지신에 나오는 동물이고, 그 중에 개와 돼지만 없어서 개는 개식이 뭐 이런 욕을 하거나, 아니면 돼지 뭐 천박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밤하늘의 별을 이 자리에 구현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것을 증명해주는 내용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밤하늘의 별과 땅에 구현된 조각. 그리고 근정전 안을 들여다보시면 밖에서 볼 때는 2층처럼 보였지만 안에 보니까 굉장히 넓은 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높고 넓죠.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유럽 여행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유럽의 봉건 영주의 조그만 성도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주 누추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뭡니까? 거미불로 화이불치.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하지 않다는 것을 구현해 놓은 거죠. 그랬을 때 가운데 보시면은 높은 단위에 임금이 계시는 어자가 있는 거죠. 그 어자가 있고 그 뒤에 보면 삼곡병이라고 해서 3칸짜리 병풍이 있고 그 뒤에 보면 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 그림은 임금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임금의 상징이 아니고. 자, 임금의 상징은 우리가 보통 용, 봉황 이런 것들이죠. 자, 이 그림은 임금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걸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을 보십시다. 빨간 건 뭐죠? 해. 하얀 건 달. 옛날에는 한자라고 하니까 1, 월. 봉우리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1월 오봉도 혹은 1월 오학도 다 같은 말입니다. 때론 음양오행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 그림은 임금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 자, 임금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꼭 이 그림을 놓고 앞에 앉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어떤 행사를 할 때 다 기록을 남겼지만 임금의 얼굴을 직접 그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이 1월 오봉도를 갖다 놓으면은 여기에 임금이 계셨구나. 그날 참석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 그림이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우리 조상들은 천지인 이런 삼재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은 하늘의 이치가 있고 땅은 땅의 이치가 있고 사람은 사람의 도리가 있죠. 그래서 항상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삼재. 그래서 천지인. 자, 그래서 하늘의 이치는 뭐냐면 자강불식. 하늘은 쉼없이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정해진 시간이면 해가 떠서 자기 일을 하고, 해가 일을 마치면 달이 떠서 자기 일을 하는 거죠. 아, 뭐 해가 바쁘다고, 야, 너 달 먼저 패스.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땅은 어떻죠? 땅은 후덕잼을. 땅은 내가 노력한 만큼 보여줍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죠. 자, 이런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자라죠? 만물이 자라죠. 만물의 대표는 뭐죠? 바로 사람이죠. 그래서 항상 천진이 같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서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제일 위에 하늘이 있죠. 하늘 옆을 한 줄을 쫙 긋고, 그 다음에 땅이 있죠. 땅을 한 줄을 쫙 긋고, 그리고 밑에 파도가 있으니까, 파도는 파도 조조가 조정과 발음이 같으니까 사람으로 본다면 한자로 뭐죠? 하나, 둘, 셋. 뭐죠? 석삼자네, 석삼자. 그 석삼자의 가운데 덕이 많으시고 훌륭한 분이 딱 계시면은 임금왕자가 되는 거죠. 연추라는 건 연추. 이 자리에 서심으로 인해서 성군이 되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임금한테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그림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 자리에 선다는 건 뭡니까? 하늘과 땅의 이치를 다 깨닫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그런 훌륭한 임금이 이 자리에 서셔야지만 완성이 되는 3D 입체의 그림이죠.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이 자리에 서심으로 인해서 성군이 되세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이 자리에 계시다는 걸 상징하는 그림인 거죠. 오늘날 임금이 없으니까 우리는 항상 지금 미완성 그림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1월 오봉도. 자, 이 그림을 병풍으로 만들면 1월 오병봉이 되겠죠. 1월 오봉병이란 말은 1월 오봉도가 그려진 병풍이란 뜻이죠. 자, 임금이 외출하시면 이 그림이 쫓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누구죠? 우리 정조처럼, 야, 화성을 좀 다녀올게. 자, 가시다가 중간에 쉬셔야 되는 거잖아요. 노량진 건드릴 때 쉬셔야 되고, 쉬실 때 그림을 보시면 그 병풍을 딱 뒤에 놓고 앞에 앉아 계시는 거죠. 물론 지금 근정전인 것처럼 커다란 걸 들고 다니는 것은 아니고, 이제 휴대용 같은 거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겠죠. 그리고 나서 위를 올려다 봤어요. 저 천장을 봤더니, 역시 용이 있죠. 용은 임금의 상징인데, 용의 발가락이 7개나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지금까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뭐 황제의 나라를 선포해서 뭐 중국을 넘기 위해서, 사실 경복궁이 다시 만들어진 것은 1865년이니까 황제의 나라를 선포하기 훨씬 이전이죠. 또 하나 뭐 그에 대한 수리에 관한 기록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곳은 하늘의 공간이고, 그리고 임금이 북극성이라고 했으니까 북성은 뭡니까? 둘러싸고 있는 북두칠성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상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변은 뭐 우리가 중국을 넘고 싶어서 천자를 넘고 싶어서, 물론 뭐 마음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상징이라기보다는 이 공간을 하늘의 공간으로 배치했고, 그래서 북극성과 북두칠성, 그리고 28개의 별자리,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조금 다른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니 근정전 어떤 공간입니까? 그냥 우리 무심히 봤던 땅에 지어진 건물이라기보다는 하늘의 공간이 그대로 내려와 있는, 즉 하늘의 명을 받은, 천명을 받은 임금이 내려와서 하늘의 덕을 가지고 백성에게 바른 정치와 부지런히 정치라는 그런 공간의 의미 딱 만든 거죠. 그러나 임금만 하늘이 내렸나요? 백성도 역시 하늘이 내린 겁니다. 그래서 임금은 하늘의 명을 받은 올바른 정치를 하는 것이고, 부지런히 열심히 정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백성은 그 은혜를 받아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리고 백성의 그 마음을 얻어서 임금이 더더욱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정신을 이어져 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정전, 철학, 외형, 내부, 이 모든 것이 대표적인 궁궐, 경복궁의 대표적인 건물로 이제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시죠.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근정전은 행사의 공간입니다. 행사. 자, 다음에는 임금이 매일 출근하시는, 실제 출근해 업무를 보시는 업무의 공간. 자, 사정전으로 사정없이 고고고